자, 접선의 방정식. 뭐야? 접방이라고 쓰자. 줄여서. 자, 접선의 방정식 한번 체크 좀 해볼게.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문제에서 너희한테 야, x가 a일 때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직선이겠지? 접선이라는 놈은, 그치?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기울기 알아야 되고 또 지나는 점 알아야겠죠? 그치? 그 두 개만 알면 돼. 그래서 그냥 뭐 해줘야 돼? 첫 번째 뭐 잡아줄 수 있어? x가 a일 때 요 점은 몇 콤마 몇? a 콤마 fa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됐어? 그때 저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접선 맞아, 얘들아? 접하는 점이 존재하면 이놈의 기울기 얼마? f'a가 기울기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뭐뭐 알아?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네. 요 접선을 L이라고 한다면 y는 f'A x 빼기 a 더하기 fa.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무리 없지? 됐니?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점을 제시해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좀 체크 좀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가장 쉬운 유형. 접점을 할 때 접점이 주어질 거야. 몇 콤마 몇이라고. 알겠어? 됐어요? 그럼 방금 했던 순서대로 풀면 돼. 뭐? 첫 번째 그 점이 뭐 a 콤마 fa. 괜찮아? 실제 문제에서 뭐라고 주겠어? a 콤마 b라고 줄 거야. 그래서 그냥 어떤 조건 나온 거야? fa가 b라는 조건 나온 거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 구해주면 된다고? 기울기 구해주면 된다고. 기울기는 얼마라고? 미분해서 a 집어넣으니까 이거 두 개로 식 세우면 되겠지. 이게 가장 쉬운 유형. 됐니? 자, 두 번째 유형은 뭐 할 때였니? 기울기 할 때. 자, 얘들아, 기울기를 문제에서 m이라는 값으로 줄 거야. 기울기 3,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기울기 이 자리에 수직이다 이런 말을 줄 거야. 알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접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접점을 잡아야 돼. 문자. 웬만하면 변수 쓰세요. 보통 t를 씁니다. t, ft로 잡으세요. 얼마인지 몰라. 문자야. t. 괜찮을까? 그냥 문자로 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이용해서 뭘 구해? 기울기를 구해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미분해서 접점에 x좌표 집어넣으면 된다고. 즉 f't야. 얘들아, 아직까지 이놈은 t에 관한 식이야. 숫자가 아니야. 됐니? 그런 다음에 뭐 해줘? 는 m을 써주면 되는 거야. 숫자. m은 숫자야. 됐나요? 자, 그러면 너희 눈에 얘는 방정식으로 보이셔야 돼요. 누구에 관한 방정식? t에 관한 방정식. 됐니? 예를 들어 만족하는 t값 3 나왔다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그 3 집어넣어서 다시 점 찾아주면 돼. t값 구해서. 그럼 내가 점을 알고 기울기 아는 거잖아. 괜찮니? 자, 근데
자, 요런 함수가 있어. 기울기 3짜리 접선 물어봐서 너희한테, 그치? 그럼 몇 개야? 2개 나와. 기울기 3짜리 구하라고 하면. 맞아? 접선의 개수가 2개인 거지, 그치? 됐나요? 그건 누가 결정한다고? 실근의 개수가 결정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뭐 한다? t의 실근의 개수가 t 값이 정해지면 당연히 뭐가 정해지겠어? 접점이 정해질 거고, 접점이 정해지면 당연히 뭐가 정해져? 접선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3차 방정식 푸는 문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t에 관한. 그래서 고1 때 했던 연산하는 방법, 조립제법 쓰고 인수분해하고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죠? 자, 세 번째, 외부점 할게. 자, 곡선 밖의 점을 줄 거야. A, B라고 합시다. 그냥 곡선 위의 점이 아니야, 밖의 점이야. 알겠지? 됐니? 자, 그럼 얘도 접점 알아, 몰라, 지금? 푸는 순서는 동일하게 가져가라고 했어. 접점은 몰라. 뭐라고 알아? T, FT. 자,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는 F'T가 된다며. 근데 아직 기울기도 몰라. 맞아? 그럼 방법이 없어. 뭐 하라고? 이대로 식을 세우라고 했어요. Y는 F'T X-T 플러스 FT.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그럼 얘는 XY는 그냥 변수인 거고 T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얘를 찾기 위해서 뭐 해주자? 마지막에 A, B 대입. A, B는 당연히 숫자로 나와 있을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A 대입하고 B 대입하고. 그럼 이 식에서 남는 거는 누구만 남아? T만 남아, 문자가. 그래서 또 뭐가 돼? T에 관한 방정식이 되겠지. 됐니? 그럼 똑같아요. 일부러 같은 색 쓴 거야, 얘들아. T에 관한 방정식 구해서 T값 나오면 대입하면 기울기 접점 나오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이 T의 실근 개수가 바로 접선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3차 함수라는 놈을 그려보면 보통 이렇게 생겼어. 됐나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라고 하면 몇 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밖의 점에서? 총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이쪽 하나, 이 위쪽 하나, 그리고 여기 위에도 분명히 그을 수 있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을까? 근데 이 점을 내가 욜로 가져가면 접선은 단 하나밖에 못 그어요. 이런 식으로. 됐니? 이런 접선의 개수를 t의 값이 결정을 할 거야. 근데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 내가 3차 함수 그려놓고 접선 개수 되는 거를 얘기해 준 적이 기억이 안 나겠지. 영역별로 있습니다. 그거는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좀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됐니? 자, 이거는 방학 때도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야, 그치? 자, 조금 더 편한 내용 좀 살짝 필요한 내용 좀 얘기 좀 할게요. 더 응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해도 돼? 네. 자, 봐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계속 얘라고 좀 합시다. 내가 알파라는 값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만 어떤 gx라는 식이 나왔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너희한테 문제로 나올 거야. 접점을 줘놓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하냐면 요 점의 x좌표 구하라고 할 거야. 얼마인지. 만나는 또 다른 점의 x좌표 구해라. 괜찮니? 그럼 너희는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냐면 교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서로 같다라고 해서 연립하는 거잖아, 그치? fx는 gx 넣고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거잖아. 맞냐?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접선은 얘들아 항상 어떻다? 중근이다 라는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접점의 x좌표는 무조건 중근이에요. 얘는 인수를 요 놈으로 갖는다라는 거 외워놓으라고 했었어. 됐어. 다시 F랑 G는 니네가 아는 식이야. 이제 다 계산된 거야. 그래서 뭐 3차식 나오고 1차식 나온 상태야. 둘을 빼면 3차식이지. 그럼 니네 그거 인수분해 해야 돼. 됐어? 근데 그 과정에 조립제법 두 번 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중근이다 바로 쓰시면 된다고. 그럼 나머지 하나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통해서 베타값 구할 수 있다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접점의 최대한 활용. 접점은 중근이다.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거 오른쪽 건 지워도 되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하려고. 자, 3차 함수 그래프 배웠던 거 기억나, 얘들아? 3차 함수 그래프? 개요? 저거 그리는 방법? 지난 겨울에 너희의 모습이 안 떠오르니 혹시? 규리야 혹시 기억 안 나? 성지? 자,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극대극소 들어가고 그래프 들어가면. 자, 3차 함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조건 뭐를 갖는다? 변곡점을 갖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자, 얘랑 평행한 접선은 당연히 하나 더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어떤 성질을 갖냐면 자르고 이 점에서 자르면 무조건 요 사이 간격은 동일합니다. 라는 성질을 가져요. 네, 저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미안해요. 표정들이 심상치 않네. 최소한 인수분해는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지. 알겠지?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프 가지고. 네, 문제 봅시다. 자, 한번 체크해보자. 공통접선. 자, 케이스 몇 가지? 공통접선 케이스 몇 가지? 왜 조용해? 자, 첫 번째는 재하야 혹시 기억나니? 네. 어? 내라고? 뭐야? 자, 접점과 접선이 모두 다 같은 케이스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곡선이 접한다야. 자, 곡선이 접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접점에서의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이 동일할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는 게 그 첫 번째 유형. 오케이? 그래서 뭐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원도 여기에 포함돼요. 참고로 뭐 gx는 이렇게 생겼다. 괜찮지? 곡선이 접하는 케이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a라고 좀 해보자. 자, 그럼 조건 두 개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된다. 당연히 어떤 조건이 나오겠니, 누리야? 첫 번째, 당연히 어떻겠어? 여기서의 접선이 동일하다라는 아이디어는. 어? 자식 말해, 왜? 아, F'A랑 G'A가 같으면 되겠죠. 아, 근데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당연히 만나는 점이니까 함수값도 같아야 될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요 두 가지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니? 자, 두 번째는 뭐 공통접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주 나와서 접점은 같고요. 대신 접선이 수직일 때 수직이라고만 쓸게요. 즉, 뭐 fx 이렇게 생겼으면 gx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겠지. 자, 분명히 둘이 여기서 만나는데 a라는 점에서 그때 서로의 접선이 서로를 수직으로 이렇게 직교하고 있다고. 제어가 혹시 그냥 뭐만 달라진 거야, 그럼 상황이? 1번, 2번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1번이 바뀐 거겠죠? 1번만 바꿨으면 되겠지? F'A 곱하기 G'A가 얼마? 마일이다.
수직 조건만 추가해주면 되겠고, 당연히 두 번째로 함수값 같다라는 조건은 쓸 수 있을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여기까지. 맞나? 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나올 차례는 당연히 네. 접점이 달라져요. 근데 접선은 같아요.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거랑 다른 상황인 거지, 얘는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이겠죠? 뭐 fx, gx. 분명히 서로의 접점은 다르지만 한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럼 이 좌표를 각각 x좌표를 a랑 b라고 놨을 때 우리 조건식을 한번 뽑아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울기에 관련된 조건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먼저 써보자면 f'a가 당연히 뭐랑 같으면 돼? g'b랑 같으면 돼요. 둘의 접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분에서 대입하는 값이 달라야겠지. 됐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2번 조건을 못 써. 계속 함수값 같다, 함수값 같다 했었는데 여기에 못 쓰지. 됐어?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추가해 준다고 했었지? 기억나니? 어휴, 왜 3번이야? 기억나니? 아니? 안 나? 자, 뭐냐면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까지는 했지, 그치? 근데 같으면 이런 것도 같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서 야, 요거 접선이랑 요거 접선 같아? 그렇다고 뭐 아직 같다, 이 두 접선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됐어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요 두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그 기울기가 얘랑 같아야겠지. 됐어? 그래서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뭐랑 같아야 돼? 두 점으로 만든 평균 변화율과 같아야겠죠. GB, FA. 요 조건을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같다는데 그 두 점이 그 기울기랑 동일한 평균 변화율을 가져야만 이런 그림이 나와주겠죠. 뭔 말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여기 공통 접선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와,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하네. 이거 가지고 문제 좀 푼 다음에 마지막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까지 할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네, 자, 정리,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 내용. 자, 롤의 정리. 기억나나? 롤? 스펠링이 뭐지? 롤하니까 수빈이 갑자기 왜 피부색이 좋아졌어?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어떤 거였지, 롤의 정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리가 뭐뭐 있었지?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최대치수 정리 배웠었죠. 그쵸? 그건 어디에서? 연속에서. 됐지? 근데 지금 미분 가능해서 지금 요 정리들을 배우고 있어. 그러면 이건 왜 늦게 나왔어? 미분 가능성이 보장되어야만 쓸 수 있는 정리라서 그렇겠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부터 쓸게요. fx가 일단은 연속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을 쓸 건데 얘들아, 미분 가능은 닫힌 구간을 얘기할 수 없다고 했어. 뭐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를 못 쓰니까 끝점에선. 그래서 미분 가능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 가능하다. A, B 이렇게 써줄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됐냐?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게 보장된 상황에서 롤의 정리라는 놈은 양쪽 끝값에, 양쪽 끝점에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거면 수학기호를 쓰면 조금 싫어하겠지? 한글로 쓸게요. 자, F'C는 0인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롤의 정리. 됐나요? 너무나 간단한 거였었어. 아마 그림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위에다 그려도 되겠죠? 일단 양쪽 끝값이 같도록 미분 가능하게 스무스하게 한번 그려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요게 A, B. 됐나요? 그래서 내가 A랑 B를 연결하는데 높이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되면 항상 그 사이에는 어떤 순간이 존재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됐나요? 요게 좀 일반화된 게 바로 그 다음 정리였잖아. 평균값 정리. 평균이 영어로 민이죠? 그래서 M이라는 좀 단어를 많이 갖다 쓰지. 얘는 이름이 있어. 줄여 부르는 이름이 있으면 중요한 거야. 사이값 정리처럼. MVT가 되고 사이값 정리는 IVT였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는 게 요거의 일반화인데 무슨 말이 왜 일반화냐면 잘 봐봐 얘들아. 양쪽 끝점의 높이가 같다라는 뜻은 사실은 요 둘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 얼마라는 뜻이야 결론이? 0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끝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같은 접선이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요게 롤의 정리였다면 뭐는 가정돼? 전제 조건은 똑같이 가정돼요. 연속이야. A, B에서 그리고 미분 가능 A, B. 자, 그럼 얘는 일반화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빠지겠니? 요게 없어요. 이건 매우 특이한 상황이잖아. 특수한 상황. 평균값 정리는 저 조건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냥 바로 결론이야. 어떤 결론? F'C가 같은 게 존재해. 대신 뭐랑 같아야 돼? 평균값이랑. 평균값이 뭔데? 평균 변화율. 양쪽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의 접선이 마찬가지야. 어디에? A, B 사이에 뭐 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평균값 정리. 얘는 그림 여기다 그리면 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높이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쳤을 때 뭐 한다고? 요 둘을 연결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건데 그거랑 평행한 순간이 무조건 한 번 이상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서 FA, FB가 같다, 양끝점 높이 같다. 그 경우가 사실 롤의 정리 특수한 경우다. 라고 하면 뭐 한 번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게 진짜 정리라서 문제에 쓰이는 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좀 심오하게 쓰여요. 특히 평균값 정리가. 니네가 문제에 적용하는 게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방법을 2개를 알려주긴 할 건데. 네. 뭐, 무튼. 자,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뭐, 한 장일 거야, 한 장. 14, 15. 여기만 풀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알겠죠? 자, 14쪽 보시면 42번에 1번. 자, 뭐를 만족하는 밑줄 치세요. 뭐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밑줄. 그냥 뭐 하면 돼? F'C는 0 해주시면 됩니다. F' 미분해 보세요. 그리고 C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2C 빼기 4죠. 걔는 0. C 얼마? 2. 그게 답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뭐 간단해. 자, 그럼 2번은 뭐 해줘야 되겠어? 2번은 평균값 정리를. 자, 증가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해봅시다. 자, 어느 특정 구간 잡아놓은 상황이 알겠지? 어느 구간에서 임의에 좀 축약해서 쓸게요. x1, x2에 대하여. 자, 수학에서는 좀 항상 성립한다. 아니면 특정 값이 존재한다.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얘는 항상이란 뜻이지.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첫 번째, 만약에 x1보다 x2가 클 때 뭐 하면 fx1보다 fx2가 크다면 그 구간에서 우리는 fx가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큰 값 넣었을 때 더 큰 값 나온다. 근데 그게 내가 임의로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구간에서 증가라는 말을.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반대로 당연히 어때? x2가 계속 큰데 함수값의 크기가 반대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간에서 어떤 특정 구간의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여기까지 큰 문제 없겠지. 그럼 증가감소에도 당연히 어때요? 미분 가능이 보장될 필요는 없어요. 맞죠? 미분 가능할 필요 없잖아. 됐지? 자, 그럼 이 아래 잠깐만 조금 비워놓으세요, 얘들아. 알겠죠? 쓸 공간 좀 남겨놓으시고 옆에다가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아주 좀 다르지? 저 앞에 거는 어느 구간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 어느 구간 내에서 감소하고 있다를 얘기한 거라면 지금은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딱 그 순간에 대한 질문인 거야. 알겠죠? 자, 만약에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다.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식으로 표현하면 엡실론을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자, 임의의 양수 h에 대하여 아주 작은 양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fa-h 보다는 fa가 큰데 그보다는 fa 플러스 h가 크면 우리는 fa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점 값이 커진다라는 개념이겠지. 그 순간 포함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미분 불가능한 것도 이렇게 매번 따지려면 이거는 빡세요. 니네 계산 못해. 매 순간 다 따져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fx가 미분 가능할 때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봐야겠지. 자, 초록색으로 쓰는 건 다 미분 가능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 증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였죠? 미분 가능할 때? 증가? 어느 구간 내에서 f'x가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다. 크다? 같다? 네. f'x가 그 구간 내에서 0보다 크면 우리는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반대로 당연히 f'x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fx라는 놈이 그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구간 내에서 f'x의 값이 항상 0이라면 우리는 fx가 그 구간에서 상수함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 가지. 증가감소만 있는 건 아니겠지. 일정할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문제가 생기지. 요거 말고. 우리 역을 항상 생각하게 되죠. fx가 얘들아 증가면 어떻게 될까? f'x는 놀랍게도 f'x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야, 저 초록색 첫 번째 줄에는 f'x가 0보다 커야만 증가한다고 했는데 주황색은 fx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대. 갑자기 등호가 생겼어, 어디선가. 맞니? 등호의 유무는 왜 생기는 거야, 그러면? 등호의 유무는? 뭐가 문제였지? 만약에 이 초록색에도 등호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얘들아? 올라가다가 일정한 구간이 있고 다시 증가하는 함수가 생길 수 있어. 그럼 니네 여기에서 우리가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상수함수가 돼버릴 거라고.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를 추가하면 증가가 보장되지 않아. 이런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해가니 무슨 말인가? 근데 주황색은 어때? 이미 뭐가 보장된 상태야? 증가가 가정된 상태잖아. 그치? 그럼 이런 그림은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등호가 붙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x세제곱 그래프. x세제곱 어떻게 생겼지? 올라가다가 원점에서 살짝 접했다 올라가잖아. 얘는 분명히 미분에서 0 되는 순간 한 번은 존재하잖아. 하지만 이거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 조건을 만족할 거니까. 아무 점 잡아도 항상 오른쪽 값이 더 크겠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돌연변이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긴 놈들 때문에 등호가 못 붙어.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다항함수에서는 상수함수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 3차 함수 가지고 많이 풀게 될 거야. 됐니? 그럼 미분에서 뭐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붙여줘도 돼요. 이런 경우 안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항함수 세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어찌됐든 등호를 붙여서 얘기를 할 거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증가 상태, 감소 상태도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어때야 되겠어? A에서 증가 상태이려면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 그 순간적인 변화율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증가 상태이려면 당연히 f'A가 0보다 크다입니다. 감소 상태는 0보다 작다겠죠? 따로 쓰진 않을게요. 됐니? 감소 상태는 이 흰색도 부등호 방향 반대고 이 놈도 부등호 방향 반대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거의 뭐 2차 부등식을 활용해야 돼서 3차 부등식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 가지고 많이 놀게 될 거야. 미분했을 때 2차식이 될 거고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질 거니까 앞으로. 알겠죠? 그러면 3차식에서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3차 함수, 즉 미분 가능한 함수. 자,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사실 연속함수면 돼요. 연속함수면 얘가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가 된다면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면 1대1 함수다까지 연결이 되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맞지? 그럼 뭐까지 연결돼? 역함수 존재까지 연결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겠죠? 존재? 네, 여기까지도 다 같은 표현이라는 것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3차 함수가 역함수 존재할 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그 3차 함수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다라고 풀면 돼. 그 조건은 뭔데? 미분에서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푸시면 됩니다. 우린 지금부터 그 문제를 풀 거야. 한 장에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 내용들 가지고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 잘 기억하고들 계신지. 일단 극대극소, 극값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제어가 극대의 정의는 주어진 구간에서 가장 큰 값. 그건 최대. 그건 최대의 정의죠. 주어진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은 최대의 값이겠죠? 극대는 좀 다르지, 그치? 어떤 거야? 어떤 fx가 x는 a에서 극대다. 자, 극대라는 말은 상태를 의미하다.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극대. 됐니? 자, 이 말이랑 같은 표현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 구간의 모든 x값에 대하여 fa의 값이 나머지 값들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극대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그럼 당연히 극소의 상황은 뭐겠니? 옆에다 쓸게요. 알겠죠? 따로 또 한번 쓰지 않고 극소인 상황은 이 부등호가 반대인 상황이겠지. 다른 값들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면 우리는 극소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A에서. 요게 극대와 극소예요. 진짜 이걸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근방에서 가장 큰 값, and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표현을 하죠. 됐어요? 자, 그리고 수학에서 어떤이라는 단어는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저런 범위가 한 번이라도 존재하면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된다야. 그러니까 수학적 정의로 극대 극소는 너희가 아직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참고로 그냥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값, 그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이 극대 극소의 정의 하나만 좀 더 써놓을게. 그럼 이 값을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때 요 함수 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다시 내가 지금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적었는데 어때? 연속 보장? 그런 단어 없어. 미분 가능이라는 단어 존재하지 않아. 괜찮니? 그러므로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극대값과 극소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기억나요? 네, 그래서 어떤 그래프 예시 하나만 그려놓고 넘어갈게요. 자,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놈 불연속인 순간이 있다. 다 됐니? 얘들아, 이건 극대값 존재하니? 극대값 존재하니? 있죠? 얘 기준 근방에서 쳐다보면 요 값이 어때요? 가장 큰 값 맞지? 그치? 이거 극대라고 했어요. 극대값. 하지만 요 아래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얘는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래쪽이 색칠되어 있었으면 이 그래프는 극소값은 존재하는데 극대값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프가 불연속이어도 이렇게 극값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기억 좀 나냐? 이런 거 했었다는 걸. 됐지? 자, 그러면 너무 많아. 사실 이런 것까지 다 따지려고 하면 너무 많고, 그치?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다항함수 세계에서만 따지고 있으니, 즉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fx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을 때 됐나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얘를 먼저 쓸 거 그랬네요. 같이 한번 평행하게 얘기를 해볼게. fx가 만약에 연속이라는 보장만 됐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 극대극소 판정하는 방법. 자, 연속이면 이젠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저 위 거랑 좀 달라, 그치? 그럼 극대라는 값이 존재하려면 얘들아 어때야 돼?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값이어야 된다며, 그치? 그래서 극대값을 만들어내려면 다음과 같아야 돼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값을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맞잖아.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값. 물론 그 근방은 무조건 열린 구간이어야 되고요. 저 단어는 생각보다 중요해. 열린 구간이란 저 단어. 자, 반대로 다음과 같은 모양이어야만 뭐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극소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나요? 야, 그러면 어때? 연속인 함수에서는 언제 극값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들아?
연속인 함수는 언제 극값이 생기는 거야? 그래프 보니까 뭐 하면 올라가다 내려오면 극값 생기는 거잖아. 그거를 좀 있어 보이는 단어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극대값이 생기네. 연속함수 한정.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반대로 감소하다가 올라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면 극소값이 생기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 내용을 저 왼쪽에 있는 미분 가능으로 가져오시면, 야, fx가 미분 가능하면 나 이제부터 증가 감소 뭘로 표현할 수 있어? f 프라임의 부호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 f 프라임 x의 부호만 신경 쓸 거야. 증가하면 f 프라임의 부호 뭐였어? 플러스잖아. 맞아? 그래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뀔 때, 그럼 요 중간에 무조건 뭐가 생긴다? 극대값이 생긴다고. 극대인 상태가 존재할 거라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럼 반대로 감소에서 증가, 즉 f'의 부호가 마에서 뿔로 바뀌면 그 사이엔 무조건 극소인 상태가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f'의 값은 얘들아, 뿔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무조건 뭐를 거쳐 지나가죠? 0이라는 값을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라는 말이 나오면 너희는 뭘 적어줘야 되죠? f'a는 0이라는 식을 하나 조건으로 가져가셔야 되죠. 기억납니까, 요거? 네. 자, 반대 화살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조심해야 돼. 미분에서 0 됐다고 무조건 극대 또는 극소 아니야.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극대랑 극소는 언제 생긴다고? 증가해서 감소로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뀔 때다. 즉 극값이 생기는 필요 충분 조건은 f'의 부호가 변할 때예요. 는 0일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기억나 이제? 이런 게 극대극소였어. 엄청 축약해서 썼어요.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 안에. 됐니? 네. 자, 이제 그래프 정리할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 이거를 다 쓸 시간이 없겠지? 쌤이 개념 요약본 줬니? 수투 안 줬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쌤이 지금 그 개념 요약본 정리되어 있는 거 요 부분만, 그래프 부분만 뽑아서 갖고 올게요. 시간 좀 줄이자. 이거 다 쓰려면 니네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거라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어차피 딱 쉬는 시간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으니까 그거 갖고 오고 그거 보면서 그래프 설명 좀 할게요. 나는 쓰면서. 알겠지?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합시다 그러면. 네, 한번 볼게요. 그 그래프 개형 나눠드린 거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되고요. 낙서했지. 아니야. 얘들아, 학교에선 증감표 그릴 거야? 그 부분은 학교 수업 들어? 난 안 그리겠다는 소리야. 그 10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함수 그래프에서 뭐 첫 번째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막 써있지? 세 번째 증감표라고 적혀 있을 거야. 맞지? 증감표 그리는 건 학교에서 설명할 때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수투는 증감표를 굳이 안 그려도 그래프 그릴 다 웬만한 건 그릴 수 있어. 다항 함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안 할 건데 미적분에선 중요해. 그래서 미적분에선 우리 증감표 한번 써서 해볼 거야. 이번 특강 때 알겠지? 수투에선 굳이 안 할 거야. 시간 아까워서. 됐지?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내가 저번 때
했던 걸 기억 못 하겠지? 증간표 안 했니 우리 아예 그때도? 내가 아무튼 계약하고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 미적분할 때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면 될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증간표 따로 그리지 않을 거야 우리. 됐지? 오케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하기 전에 얘들아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 양수만 생각하자.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됐냐? 일반적인 그래프는 차수가 올라가면 왼쪽 끝에 방향이 바뀝니다. 알겠니? 2차 함수 어떻게 그려져? 왼쪽 끝에 방향 바꿔야 돼. 중간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어?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니? 방향 한 번 더 바꾸면 돼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알겠어? 4차 함수 당연히 또 바꿉니다. 그럼 5차 함수면 다시 한 번 또 바꿀 거야. 됐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 개형들이에요. 일반적인 그래프.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하는 3차 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구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됐냐? 요거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 내용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증가감소를 하기 위해서 러프하게 쓸게. 자 증가감소를 따지기 위해선 얘들아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F'의 부호만 알면 돼요. F'의 부호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다른 작업 1도 필요 없어요. 다항함수 수투에서 그래프 그릴 때. 알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첫 번째 나오는 3차 함수에 대해서 즉 fx라는 놈이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것만 할게. 음수인 거는 거기에도 적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3차 함수라고 좀 합시다. 그럼 나는 그래프 그리려면 뭐 확인해야 된다고? F'의 부호 확인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2차 함수겠지 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고.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이거 용수야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아볼이냐 위볼이냐? 너무나 당연하게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A가 양수일 때. 그치 아래로 볼록이겠죠.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야 그럼 부호가 중요하면 0이라는 값 필요하지 않니? 맞아? 그래서 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X축이 바로 0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위치 관계는 총 3가지 개형이 있을 거야. 2점에서 만난다, 1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안 만난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 거야. 그때마다 그래프 개형이 바뀔 거기 때문에. 됐냐?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건 계속 F'의 그래프고요. F'의 부호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고 0보다 위쪽은 당연히 플러스 영역이겠지. 요 놈은 마이너스일 거고. 됐어?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요 순간들이 얘들아 뭐가 생기는 순간들이야? 극값이 생기는 순간들이라고. 바로 직전에 했던.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다음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 어떻게?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한번 0 되는 거야. 그리고 감소로 바뀌자고.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되고 감소로 바뀌어. 그러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 0 되고 증가로 바뀔 거라고. 됐니? 부호 맞춰서 가는 거야. 위에 거 부호. 자 그럼 요번에 두 번째 그래프는 어때요? F'의 부호 자체가 계속 플러스잖아. 그리고 한 번 0 되는 것 뿐이야. 괜찮을까? 그래서 증가해. F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다 접선의 기울기 한 번 0 돼. 됐니? 그리고 다시 증가로 바뀌어요. Y는 X 세제곱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거 미분하면 3X제곱이거든. X축에 접해 있죠. 됐냐? 마지막으로 얘는 어때? 0 되는 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내가 얘 뭐라 불렀었어? 지렁이라고 불렀었죠. 기억나냐? 네.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3가지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 그림 그대로 이용할게요. 자 얘는 뭐가 있니 얘들아?
극값이라는 게 존재하는 놈이다. 그치? 부호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다 존재하지. 그치? 됐어? 그래서 극값 몇 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하죠. 근데 나머지 두 놈들은 어때? 극대 극소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이야. 정확하게. 0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알겠어? F'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극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됐냐? 그럼 니네 문제에서 3차 함수에 극값이 존재할 조건 물어보면 어떤 그림 떠올라야 돼? 요 첫 번째 그림이 떠올라야 돼. 알겠어? 3차 함수 극값 존재할 조건. 차이점은 다 F'에서 시작된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그럼 극값이 존재하려면 F'이 X축과 몇 번 만나야 된다고? 2번 만나야 된다고. 괜찮아? 됐니? 그러면 그건 뭐라고 쓰면 돼?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 됐어? 그래서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바로 뭐라고? 3차 함수가 극값까지 조건입니다. 됐니? 괜찮아요? 거기 다 적혀 있죠? 그 내용 지금 좀 추려서 쓰고 있어, 얘들아. 알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기억나요? 우리 뒤에 적분 가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우랑 기, 다시 선대칭과 점대칭은 미분 또는 적분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됩니다. F라는 놈이 선대칭 도형이면 이거 미분하시면 점대칭 도형이 돼요. 알겠어?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다시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이건 무조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2차 함수가 무슨 도형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존재하니까. 됐냐? 그럼 3차 함수는 무슨 대칭 도형이겠어? 점대칭 도형이라고 무조건. 알겠어? 그 점이 바로 변곡점이라는 이름을 갖는다고. 곧 미적에서 배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 위치가 바로 대칭축의 위치와 동일합니다. 같은 값이에요.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항상 3차 함수는. 저 점이 바로 변곡점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됐니? 그래서 대칭축과 같은 위치에 같은 x값에서 있는 저 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면 이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가 어때요? 같은 함수값 같지? 근데 F'의 함수값은 바로 뭔데? 접선의 기울기죠. 이해가요? 즉, 그 x값 그대로 내려주시면 여기까지 가야 되죠? 깜짝아. 그 x값 그대로 내려주시면 요 두 점에서의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점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항상. 모든 점에 대해서. 알겠니? 지금 그 오른쪽 위에 그림까지 하나로 합쳐버린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다 성립이야. 나머지 그림들도. 쟤만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세 개가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알겠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3차 함수의 비율에 대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을 거야, 또. 괜찮아? 자, 그냥 하나만 기억해. 1대 루트 3까지 외우기 힘들면 그 첫 번째 거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2대1, 1대1, 1대1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 지금부터 말하는 것만 지키세요. 알겠죠?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을 거야. 맞아? 그 중간엔 무조건 변곡점이 존재해.
당연히 극대극소도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알겠지? 그런 다음 같은 높이 찾으세요. 극값들이랑 같은 높이 연결하세요. 함수값 똑같은 놈들. 괜찮니? 이 각각의 점들에서 세로선 그어봐. 됐어? 그럼 무조건 이 가로의 길이가 다 동일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이 4개, 8개죠, 총? 8칸의 길이, 그냥 가로의 길이가 무조건 똑같아요. 됐나요? 괜찮을까? 됐지? 그래서 1대1 대 1대1로 기억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기 없는 거 하나 좀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한번 배우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적분 공식은 막 쓰고 그러진 않아. 걱정하지 마. 알겠지? 자, 지금 내가 저 첫 번째 그림 좀 다시 그려봅자. 자,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f' 그리고 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f의 그래프 증가, 감소, 증가. 여기까지 괜찮아? 자, 적분의 아이디어는 적분을 또 최근에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 그냥 기억해. 얘들아, 요 면적은 괜찮아? 이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x축 아래면 음수로 나와 정적분 했을 때. 알겠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요 면적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함수값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정적분 개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그래서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요 둘의 높이 차이입니다. 같아요. 이 면적값과 이 높이 차의 값은 동일합니다. 됐니? 그래서 나는 2차 함수가 우리가 뒤에 가면 요 놈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워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배워. 넓이 공식을. 니네가 했었지만 기억은 안 날 거야. 오케이? 그 공식을 이용하면 극대에서 극소 뺀 거, 즉 극값 차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그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됐니? 그럼 주어진 식을 한번 갖고 와서 얘기를 해볼게. 자, 지금 저기에 적혀있는 f'x라는 식 3a x 제곱 2bx c잖아. 그래서 얘가 는영 했을 때 뭐 2개의 근이 존재하겠지. 됐어? 얘들아, 우리 두근의 차가 뭐였죠, 공식? 두근의 차는 알파랑 베타의 차이는 뭐였지, 얘들아? 공식이? 공식이 뭐야?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차 공식. 제어가 뭐야? 곱셈 공식 번역을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이거 지금 곱셈 공식 변형 쓰기 너무 귀찮잖아. 뭐야,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냐고? 아니야, 이거 공식이 있어요. 절대값 최고차항 개수분의 루트 판별식 기억나요? 이런 공식이 있었던 거? 이걸 이용하면은 이거 두 차를 구할 수 있어. 맞아? 그럼 요 면적은 뭐였냐면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 그리고 방금 구했던 두근의 차의 세제곱이었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극값의 차가 된다. 라는 걸 공식화해서 알았어. 지금 안 할게. 적분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일단 뭐 그래프부터 좀 연습이 되면 요 아이디어로 근데 설명할 거야. 나중에 외울 거야. 공식 알겠지? 어차피 뭐 기말범이긴 할 거긴 한데 미리 한번 언급 좀 해놓을게요. 나중에 기억나시라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4차까지 한 번에 하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네, 3차 함수 때랑 동일해요. 일단 4차 함수 그래프 좀 볼게요. 야, 놓고 온 사람이 있어? 응? 왜? 혜원이 없어? 왜? 네. 자, 그럼 나는 현재 y는 ax 4제곱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되는 놈 한번 생각해 볼게. 그 중에서 양수인 것만 따집시다. 음수인 건 거기 다 내가 좌우로 다 그려놨어. 나눠 드린 거 보시면 그치? 11쪽 보시면 될 거야. 아마 프린트 기준. 됐죠? 자, 그러면 나도 요 놈을 미분하시면 얘들아 뭐 f'이라고 쓸까요? 미안해. fx라고 쓸게. 그럼 f'x는 어떻게 됐어? 몇 차? 3차식이 되겠지.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상태에서. 됐냐? 그럼 요 놈의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변화가 중요하다고. 그 부호변화는 어떻게 되는데? x축과 만나면서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고로 3차식이 누구랑? 는 0과 몇 번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바뀔 거야. 됐죠? f'이 누구랑 x축과 몇 번 만나는지에 따라서 4차 함수 그래프 결정이 될 거고 그 케이스를 자 얘는 3차 방정식입니다. 그치? 우리 는영이랑 만난다라는 건 사실 교점이라는 말이잖아. 그쵸? 교점은 방정식에서 뭐랑 같다고 했지? 실근과 같다 했어요. 그럼 니네 생각해봐. 3차 방정식에 실근 조건 몇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실근. 존재할 수 있잖아. 3차 방정식. 세 근이 모두 다 서로 다를 수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두 번째 케이스는 중근한계, 실근한계. 허근한계는 불가능하죠. 됐니?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 미안해. 3중근 나올 수도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실근한계, 허근 2개.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존재했었어요. 3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 기억나? 이 4가지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4가지가 나오는 거야. 거기 그림에.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f'이라는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교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개형 f'이야. 어떻게 생겨야 돼? 어떻게 생겨야 돼? 그래프? 세 번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최고차항계수 양수일 때. 됐어? 그럼 두 번째 개형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중근과 실근은 뭐지? 중근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그래프에서 무조건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접하는 케이스일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세 번째 그림 있으니까 그냥 축약해서 그릴게. 자, 세 번째는 3중근 갖는 경우라고 했어. 그치? 그럼 x 세제곱 그래프 떠올리시면 돼.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3중근. 됐냐? 지금 f'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이면 교점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다. 거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생긴 거야. 됐냐? 요게 다 f'. 자, 그럼 요 놈들 가지고 f를 그리면 된다고 했네. 자, 그럼 0 되는 점들 기준으로 f를 한번 그려보자고. 됐죠? 부호만 봐. 맞불이야. 그치? 그럼 내려가다가 뭐하고? 내려가다가 뭐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그려질 거야. 이게 4차 함수 기본 개형이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요 놈은 어때? 0 되는 점 기준으로 잘라봤을 때 뿔이다. 내려가. 기울기 잠깐 0 된 거 맞아. 근데 다시 또 내려가. 그리고 올라가. 됐어? 요 놈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중근에서 접하는 형태니까 자, 뿔이죠. 요번엔. 그래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0 됐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형태. 그릴 수 있겠지. 뭐 어려움 없죠. 3중근 갖는 경우는 너무 이쁘죠. 좌우 대칭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할 거야. 참고로.
됐지? 그리고 마지막 요 놈은 어때요? 감소하다 증가에 0 되는 순간 없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지렁이 형태로. 0 되는 성분 없으니까. 조금 다르지. 됐죠?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기본 개형들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야, 요 점에 대해서 완벽한 점대칭이죠. 그래서 완벽한 선대칭이 됩니다. 됐니?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 얘들아, 이건 점대칭 도형이 상대칭 도형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 그치? 됐어?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 요놈 조심해야 돼. 이거 나머지 지울게. 됐죠? 거기에 뭐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1번 계형을 조금만 더 세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첫 번째 계형, 두 번째 계형, 세 번째 계형까지. 그래서 뭐 0, 1, 3, 0, 2, 3, 0, 1, 2. 이놈들 그래프 계형. 이건 지금 F'이야. 됐니? 그럼 너희가 면적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프 계형을. 이 면적은 요 가로의 길이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 더 길어? 오른쪽 게 더 길지, 그치? 그럼 무조건 오른쪽이 더 넓습니다. 3차 함수. 알겠니? 이 면적이랑, 즉 정적분값, 뒤에서 얘기할 정적분값은 뭐랑 관련이 있어? 증가량 또는 감소량과 관련이 있는 거야. 됐어요? 요게 F'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야, 부호. 그럼 감소량이 요만큼이라는 뜻이야. 이 넓이만큼. 얘는 플러스죠? 증가량이 요만큼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됐어? 그래서 그래프 계형이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는 감소했겠지. 0까지는 맞아? 그래서 0까지 감소해. 그리고 살짝 증가해. 근데 많이 감소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0일 때 바뀌고요. 1일 때까지 살짝 증가한 거야. 그리고 1부터 3 사이에선 좀 많이 감소한 거라고. F의 그래프 다음과 같이 생깁니다. 됐니? 그럼 요번에는 어때요? 0과 2에서 좀 많이 증가하겠다. 그치? 그래서 반대로 요번엔 많이 증가하고 살짝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그려져요. 0 기준 2, 3. 됐니? 그러면 이 간격이 같으면 얘가 변곡점이라서 완벽한 대칭이라 넓이가 같아. 됐어? 그래서 증가량, 감소량이 동일해요. 즉 완벽한 뭐가 나와? W가 나옵니다. 완벽하게 대칭으로 나와요. 그냥 봐. 됐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이 넓이는. 이 넓이 판단은 가로의 길이로 하시면 돼요. 좌표들로. 됐습니까? 요거만 유의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뭐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 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 지워버렸구나. 그래프 계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제곱차함계수 양수일 때 거의 뭐 적어놨을 거야 아마. 이런 계형 4가지가 있어. 순서대로 1, 2, 3, 4번. 됐니? 그럼 얘는 극값 몇 개? 3개. 얘는 극값 몇 개? 1개, 1개, 1개. 1개 아니면 3개입니다. 됐나요? 그럼 니네 문제에서 당연히 뭐 극값을 3개 가지 조건, 극값을 1개 가지 조건으로 문제가 나뉘어서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극값을 3개 가지 조건을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은 갖는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직접 하셔야지 뭐. 서로 다른 세식은 갖는 거. 3차 방정식 풀 때 고1 때 했었어 우리. 그래서 문제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괜찮을까? 그 다음. 야, 극값 3개, 극값 1개는 조금 많이 익숙해지셔서 살짝 틀어. 뭐라고? 극대를 가지 조건으로. 극값 3개라는 말과 극대값 존재라는 말이 같은 말이래요. 최고차함계수 양수일 때다. 거기 나와 다 적어놨을걸 내가? 안 적어놨어?
그거 밑줄 치고 있었어? 받아 적고 있었던 줄 알았어. 옆에다 적어놨죠? 개념 드린 거에. 그치? 그래서 그 내용들 가지고 이게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가 반대로 뒤집히면 극소값으로 바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극대값이 되니까 위아래 뒤집어지면서. 됐니? 요거 가지고 이제 극값 판단하는 거 문제 조건 나오면 3차 방정식 근해 조건을 푸셔야 돼요. 고1 내용. 오늘 요거 좀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개념 노트에 다 담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 안 담을 거거든요. 참고로 나머지 유형들 좀 필요한 개념들은 문제 풀면서 유형별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거야. 참고로.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은 개념 노트에 난 이거 써야겠다 싶은 건 쓰시고 아니면 그냥 문제 옆에다 쓰시면 될 것 같아. 나중에 정리해도 되니까. 됐죠? 네. 그래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페이지. 네. 그럼 8쪽을 먼저 봅시다. 25번.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x는 fx다. 얘들아, 무슨 함수? 무슨 함수? 가조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차이함수, 차함수. 차함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뭐라고 불러도 다 알아듣길 바랍니다. 자, 간단한 아이디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fx가 있었다고 합시다. 3차 함수래. 정확한 식은 몰라. 알겠니? 정확한 식은 모르는데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야. 됐지?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생긴 2차 함수가 주어졌다 치자. 얘도 정확한 식은 몰라. 알겠어? 근데 너희한테 요놈의 최고차항 계수가 얼만지 1이라는 거 줬고 and 요 세 개의 교점을 주어준다면 우리는 뭐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F랑 G의 식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할 수 있다? 방금 전까지 열심히 한 거야. 둘을 빼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리고 세 개의 근이 뭔지 알 수 있지. 이렇게 활용할 거야. 차이 함수 또는 차함수라는 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그럼 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얘는 분명하게 새로운 3차 함수야. 맞아?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세 개의 값이 뭐가 되는 x축과 만나게 되는 이러한 3차 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알겠습니까? 교점들이 다 뭘로 내려온다고? x축으로 내려오는 이런 3차 함수가 돼버리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이 원리는 어려운 원리가 아니지, 그치? 이거만 잘 이해하면 3차 함수에서 엄청 많은 걸 써먹을 수 있어서 그래, 우리가. 오케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 자, 너희한테 다음과 같이 3차 함수를 줬다 치자. 최고차항 계수는 편의상 계수 1로 가져갑시다. 됐죠? 자, 그때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오케이? 그래서 요 점을 A라고 잡을게.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얘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목적이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거야. 결론이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fx의 식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지? 그때 한 점에서의 접선 주어진 다음에 요놈 구하라고 하는 거. 됐냐?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접선에서 우리? 했어. 안 했어? 뭐 찾으라고 했었지? 무슨 점? 변곡점 찾으라고 했었어, 얘들아. 혹시 기억 안 나니? 안 나? 제가 아예 언급을 안 했던 거 같니? 기억 안 나니, 혹시? 아, 그래요? 당황스럽네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줄게. 우리 비율관계 했죠? 3차 함수 비율관계 맞지? 잘 봐봐. 얘랑 극대값에 평행한
극대값을 접하는 접선을 그렸어. 이건 접선이야, 맞지? 괜찮을까? 그랬을 때 요거 선 잘라서 우리 몇 대 몇 대 몇 하지? 1대 1대 1이라는 비율 계속 써왔잖아, 지금까지. 맞아요? 이 원리가 잘 봐. 접점의 X좌표 자르고요. 변곡점의 X좌표 자르고요. 됐니? 그 다음 자르는 거는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은 거야. 됐어? 평행한 접선을 갖는 점에서 자른 거야. 됐니?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교점에서 자르면 이 길이가 모두 다 같아요. 됐어요? 이 아이디어를 이제 어디다 쓸 수 있다고? 직선과 이렇게 비스듬한 그림에서 쓸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하자고? 변곡점에서 잘라요. 그 다음에 뭐에서 자른다고? 얘랑 평행한 접선을 갖는 순간에 접점을 찾아 잘라. 그리고 마지막 교점이 왔어. 그럼 어떻다고? 이 거리는 무조건 같습니다. X좌표는. 그 X좌표가 같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gx라고 해볼게. 그럼 난 이제 뭘 그릴 거냐면 fx 빼기 gx라는 새로운 차 함수를 만들어 볼 거야. 됐니? 그럼 fx에서 뭐를 빼면 요 gx를 빼면 뭐가 된다고? 교점들이 뭘로 내려간다고? x축으로 내려간다며. 지금 저 아이디어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다음처럼 그려진다고. 차이함수라는 놈. 저 그림은 각각의 fg였는데 f 빼기 g를 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라고. 왜? 중근 갖는다라고 식을 쓸 거고. 맞잖아. 그런 다음에 b라는 뭐 요놈의 근 하나 갖는다라고 식을 쓸 거 아니야. 둘을 빼면. 됐어? 그러면 중근 갖는다가 뭐가 돼? 접한다가 되잖아, x축에. 괜찮을까? 자, 하나만 더. 좀만 버텨봐, 얘들아. 야, 변곡점이라는 게 다행히 여기는 지금 다 미적분을 들었으니까 몇 번 미분해서 0 된다야? 2번 미분해서 0 된다지, 그치? 잘 봐. 얘 몇 차식이야? 3차. 얘는 몇 차식이냐? 1차식이지. 맞아? 얘들아, 2번 미분하면 1차식은 사라져요. 한 번 미분하면 상수항 날아가고 한 번 또 미분하면 1차항 날아가지, 그치? 그럼 얘는 변곡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이해 갔어?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두 개를 뺀 놈은 변곡점이 그전 변곡점과 동일해요. 알겠니? 그러면 이제 1대 1대1이라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서 써먹을 수 있다고. 비스듬한 그림에서. 됐을까? 그래서 이걸 그리진 않을 거야, 매번. 이 그림에서 된다라는 걸 받아들여 달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교점 찾는 게 아주 수월해질 거라고,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문제 좀 복잡한 거 풀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잘 정리해 놓고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최대 최소랑 관련된 개념인데 아마 미적분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라는 거는 어차피 그래프에서 그냥 최대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치? 근데 f가 연속함수인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무슨 정리? 무슨 정리? 최대, 최소 정리가 떠오르셔야 되고요. 연속에 있었다. 아마 학교에서 곧 하시겠죠? 됐어? 그래서 그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였어. 딱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됐죠? 그래서 그 닫힌 구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규리야, 뭐였지, 후보들? 극값과 또 끝값. 좋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 아이디어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따질 거는. 그럼 결론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그래도 아예 안 쓰고 넘어가는 건 좀 그래서 썼어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알겠지? 됐죠? 근데 무조건 존재는 해야 돼. 닫힌 구간에서. 됐냐?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바로 형식적인 얘기만 좀 했고요. 최대치수는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마지막 도함수 활용 마지막 내용이죠.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방정식에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이미 많이 풀어봐서 앞에서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것만 기억하면 되거든, 얘들아. 그럼 결국에는 접하면 뭐라고 해야지? 접하면 중근이다라는 아이디어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x축 가지고 하는 건 식상하니까 따로 얘기 안 할게,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칩시다. 두 함수가. 얘가 뭐 fx, 얘가 g라면 지금 f랑 g는 어떻게 되어 있어? 몇 군데서 만나니? 두 군데서 만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나는 뭐 알파 잡고 베타 잡읍시다. 다행히도 우리가 배우는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치? 3차랑 2차라고 좀 가정 좀 할게. 됐니? 그럼 너희는 요 상태를 보고 바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fx 빼기 gx가 어때야 돼? 자, 최고차 한계수 모르겠다. a라고 쓰시고요. 됐니? 알파라는 뭐를 갖고 중근을 갖고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 요것만 완벽하게 세우실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 없죠? 괜찮을까? 그래서 요게 살짝 응용되는 내용이 결국에는 어떤 게 나오지? 3차 함수의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전에 2차 함수 가지고 했던 거는 근의 분리. 기억나죠? 두 근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치? 그럼 그게 이제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4차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로 나와? 세 개의 근이 모두 양수다. 나올 수 있겠지? 괜찮을까? 아니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됐을까? 자, 그러면 예시 하나 들어볼게. 자, 그냥 3차 함수 fx가 있고 3차식 는 a가 있는데 얘가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된대. 서로 다른. 괜찮아요? a라는 건 상수야. 됐니? 그럼 너희는 뭘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 fx를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가정 좀 하고 합시다. 됐니? 그 다음에 뭐를 찾아? 양수, 음수 요걸 구분하는 0의 위치를 찾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을까? 요 놈의 0이라는 x값이 어디에 있는가? 0 넣었더니 한 요 정도 나왔다고 치자. 1 나왔다 칠게. 괜찮아? 그리고 극대값이 3이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 만족하려면 얘들아 a는 어디에 있어야 하니? a라는 상수함수는 어디 있어야 돼? 1과 3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래야만 0보다 큰 양근 하나, 0보다 작은 교점의 x좌표 음근 두 개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될 겁니다. 오늘 풀 문제 중에서 방정식. 이 정도까지만 잘 기억해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괜찮니? 야, 그럼 이제 방정식의 해를 경계값으로 해서 우리는 부등식에서의 활용도 하죠. 그래서 만나는 점 기준으로 뭐 위쪽이면 이게 f가 더 큰 범위 이런 거 범위 쓰는 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는 저거만 체크를 합시다. 항상 성립하는 경우. 항상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뭐 하라는 소리야? 그냥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것도 다 응용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진 않을 거 아니야? 3차, 4차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그 전 시간에 했던 게 그거였잖아. 그래프 그래서 최소값 찾기.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가 다 뭘로 연결돼? 그래프로 연결이 좀 될 겁니다. 됐을까? 네, 속도가 속도는 문제 좀 풀고 와서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넘어갑시다. 개념은 진짜 별게 없어요. 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속도가 속도 관련된 내용 체크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율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합시다. 자,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속도가 속도는 얘들아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떠한 점이 수직선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표현한 그래프가 위치 시간 그래프가 되겠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가 만약에 1초일 때, t가 1일 때 위치가 3에 갔다고 합시다. 됐어? 그러면 1,3을 찍겠다는 뜻이겠지. 됐죠? 그런 다음에 시간에 따라 시간이 뭐 2일 때는 5까지 움직였대. 더 갔어. 2,5를 찍겠다는 뜻이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다음에 시간이 뭐 3초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1까지 다시 뺏겠다 치자.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그럼 걔를 3,마일로 찍겠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예언이는 어때요?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사실 사이에 있는 값들도 존재하겠지, 그치? 걔네들을 연결해서 막 이런 함수가 만들어질 거야, 맞지? 됐어? 이 함수식이 바로 위치 x의 식이 될 거야. 됐니? 그럼 얘는 뭐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냐? t라는 시간의 변수, 요놈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그냥 편의상 ft라고 쓸 겁니다. 위치 x는 ft다. 문제 없죠? 그냥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아니야. 예를 따라서 점은 그냥 좌우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거에 맞춰서 식을 세워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속도가 뭐였죠, 얘들아? 속도는 속도 V라고 한다면 걔는 속도의 정의가 뭐야?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치? 됐어? 시간분의 거리는 뭔데? 걸린 시간분의 변 위지 정확하긴, 그치? 위치의 변화량? 맞아? 걸린 시간이라는 건 또 뭐야? 시간의 변화량이야, 그치? 시간의 변화량분의 됐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됐니? 그럼 평균 변화율이야. 원래 속도의 평균 속도의 개념은, 그치? 그걸 뭘로 하자? 순간 속도가 궁금하다는 거야. 순간순간의 속도. 됐어요? 그래서 그 변화량분의 변화량을 뭐 해주자? 그 폭을 매우 좁혀주자? 미분계수의 정의로 바로 위치를 미분한 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속도라는 건 그 앞에 괄호 붙여서 순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순간 속도. 평균 속도 말고. 괜찮을까? 그럼 가속도라는 것도 사실은 순간 가속도인 거야. 속도의 변화량, 변화율.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표기로 쓰자면, 예를 들어 뭐 다른 표기로 쓰자면 얘는 dx dt라고 쓸 수 있을 거야. x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이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dv dt, 속도를 미분 한 번 더 해주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 속력. 얘들아, 속력은 그냥 뭐라고 했어? 속도의 크기. 맞아?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f't 생각하면 돼요. 위치를 ft라고 했을 때. 그럼 미분해서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야. 괜찮을까?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라는 단어도 나올 거예요. 가속력은 없어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도 그냥 절대값 a야. 됐어? 그러면 한마디로
두 번 미분해서 절대값 씌우면 그게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필요한 개념은 요거밖에 없어. 그 다음부터는 물리 개념이야. 내가 수직 방향으로 공을 던졌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를 뭐 구해달래? 그럼 뭘로 생각해야 돼? 물리의 입장에서는? 최고 높이 도달? 속도 0. 안 배웠어? 이렇게 배웠지, 그치? 물리 안 한 사람 있니, 혹시? 오케이. 자, 통합과학은 했잖아. 통합과학에 나오잖아. 중등과학에도 나올 거야, 그치? 연직 방향 운동했을 때 최고점 도달이면 VT, 즉 속도 0 된다. 알고 있지? 됐죠? 자, 그리고 또 운동 방향이랑 관련된 단어는 뭐지, 얘들아, 여기서? 이 내용에서 운동 방향이랑 관련된 거?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 이게 같은 말이지. 필요한 거 좀 적을게. 알겠어. 안 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여기까지 괜찮니?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다 쓸 거 괜히 아래다 썼네. 칸이 부족하다. 자, 둘이 만난다라는 건 뭐지? 만난다. 그럼 여기 있는 용어로 표현하면 위치가 같다겠지? 됐어요? 하나만 더 쓰자. 미안해. 니네 뭐 잘 이쁘게 써봐. 자, 둘이 반대 방향 운동.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어떻게 풀어야 돼? 둘의 속도, 고비, 음수다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가져가야 돼. 알겠지?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통과까지는 배운 상태라는 걸 감안했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하진 않아. 좀 말을 돌려서 할 수 있어. 특히 내신은. 됐니?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주로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물리 선택자가 아닌 이상은 차등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크게 물리 개념이 쓰이는 게 나오진 않는데 내신에서는 혹시 모른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